네, 김영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공기업 포함해서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그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팔자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사회생활 일찍 시작했잖아요. 13살부터 33살까지 한 20년 동안 일반 이제 사기업을 이제 전전했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음식점의 그 배달원으로 이제 시작해서 공군부대 문관, 뭐 자동차 정비, 전기기사, 철공소 일하는 거, 뭐 밑바닥 세라는 거죠. 신문 배달하는 거, 그다음 모터 수리, 전자제품 판매하는 거, 가스기사, 볼링장 기계기사,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일 좀 해보고, 덤프차 기사, 트레일러 기사, 지게차 기사, 레카차 기사, 공인중개사도 좀 해보고, 자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곳에 가서 전기기사로도 좀 종사해보고, 검정고시 학원의 강사도 좀 해보고, 도시가스 설계, 고압가스 충전소, 주유기 수리기사, 주유소 건설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도배 장판하는 거, 그 다음에 태양열 그 온수, 온돌 공사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한 20년 하면서 그 사이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해본 경험도 있는데, 아무튼 그 20년간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직에 들어왔죠. 그래서 공직에서 27년간을 이제 종사했는데, 27년 종사하면서 노동운동을 뭐 한 20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퇴직해서 이제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 공기업 포함해가지고 공기업과 사기업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좀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경험이 이것저것 양쪽에 다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연봉을 얼마를 잡냐? 한 1억 정도 잡습니다. 연봉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사무관급 이상 한 25년 뭐 이렇게 되면 한 1억 되잖아요, 연봉이. 근데 왜 9급도 1억씩 잡냐면, 9급이 9급으로서 그냥 그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되면 계속 이제 봉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급이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는 연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이라는 걸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 보통 한 1억씩 잡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 급수에 관계없이 10명 있다 그러면 1년에 10억을 이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라고 잡는다고 한다면 설계를 어떻게 하냐? 3분의 1만 설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3분의 1만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노동력을. 그렇게 설계를 해. 왜? 공공기관의 특성이 그런 거잖아요. 공공기관의 특성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어느 한쪽이 잘 가고 어느 한쪽이 못 가면 이쪽 잘 되는 쪽을 이렇게 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좀 못하는데 세금을 좀 이렇게 많이 투여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 게 이제 공공기관의 성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스스로 어떤 재원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한 3분의 1은 아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하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의 그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은 사실은 이제 잉여자원이에요, 잉여자원. 공공기관이 왜 사람이 많냐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딱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딱 그냥 거기 필요한 자원만 맞춰가지고 딱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유사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성격상 한 3분의 1은 아주 치열하게 일을 하고, 3분의 1은 교육과 훈련,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정도는 약간의 잉여자원 쪽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일반 기업은 어떻습니까? 일반 기업이 1억의 연봉을 받으려면 최소한 3배는 벌어야 돼. 3배를. 한 3배는 벌어야 돼요. 왜? 세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재원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한 3억을 벌어야
연봉 1억 가져가고 1억 정도는 그 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 재원으로 이제 운전 재원으로 쓰는 거고, 또 3분의 1 정도는 또 연구개발 R&D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고통이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거는 차원을 달려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제 가령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공공기관도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그래서 사업소 막 그러잖아요. 사업을 해요. 근데 공공기관에 사업하다가 사업을 실패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이 어떻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왜냐? 그 기한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직의 수장까지 다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기대 효과가 없네? 이거 실패했네? 그렇다고 해서 문제 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자기 돈이 아니거든. 이게 다 생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책임성이 그만큼 많지 않아요. 왜 지방에 이렇게 잘 보세요. 지방이든 중앙이든 사업하다가 막 건물 막 500억 들여갖고 뭘 전환네 했는데 가서 보면 막 텅텅 비어있는 게 많잖아요. 시민들, 국민들이 막 대거 와가지고 뭐 이러기랑 활용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설계해가지고 이제 딱 사업을 이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완료했는데 완공하고 나보면 사람이 실질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실패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 책임을 그렇게 부여하는 거 봤습니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이 미미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일반 기업에 보면 뭐 훨씬 떨어지죠. 근데 일반 기업은 어떻습니까? 일반 기업은 사업을 자칫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이 존망이 달려.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굉장히 신중하죠.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기업이다. 그 정도로 결정하는데 아주 대단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대체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자국 내에서 이게 해외로 나가는 그 공공기관도 일부 있지만 그런 특별한 공공기관 빼고는 대체로 자기 조직의 구성원들 거의 먹여 살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라든가 경쟁력 이런 게 굉장히 빈약해. 자기네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커봐야 우리나라요. 국내야. 그래봐야.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아주 약한 거지.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이 일반 기업들은 이 국내에 한정돼 갖고 먹고 살기는 너무나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 그러니까 글로벌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로벌화.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의 폭, 그 다음에 평소에 그 운신의 폭이 어떻습니까? 그 활동의 폭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각과 그 활동의 이 범위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산성, 경쟁력은 대대 탁월하죠. 그게 발동이 안 된다. 경쟁력이 없고, 생산성이 없다. 그럼 그냥 바로 망한다니까. 아주 무서운데. 기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거는 일반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을 처음에는 이제 공공기관을 갈까, 일반 기업을 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을 알고 접근하면 공공기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한 거죠. 생각을 아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데고, 일반 기업은 자기의 온몸을 던져도 살아날까 말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거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으면 생존해서 계속 남을 수 있는 거고, 지속할 수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바로
도태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반 기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할까가 끊임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퇴직하면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뭐 30년을 종사했다, 40년 종사했다. 나오면 바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경쟁력이 없지, 당연히. 당연히 없어요. 사기업은 없으니까. 사기업 종사했던 사람들은 경쟁력이 이 공기업에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세죠. 경쟁력이. 물론 일반 기업들도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좋은 데서 관리 부서에만 종사했던 사람들은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데, 그 외에 그 현장에서 필드에서 엄청나게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늘 경쟁력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몇십 년을 종사했다. 이거 다 헛거. 요즘 말로 하면 헛거. 경쟁력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살아남기 어렵죠, 세상에서.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사기업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골 탈퇴를 해야 된다. 환골 탈퇴. 퇴가 아니라 태죠. 환골 탈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서 이렇게 태를 이렇게 태 속에 있잖아요. 태 속에서 이제 10달을 살고 나오는데, 그 태 속에 있을 때는 아주 편안하죠. 어머니가 다 이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는 편안하게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나오면 세상은 그냥 요즘 공공기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시베리아 벌판이라고 그러고, 보통. 그만큼 힘들어, 사회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태를 갖고 있지 않잖아. 태를 이제 벗고 나오잖아요. 다 벗고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뼈를 교체하고 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고통처럼, 그 안온함, 편안함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환골 탈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왜 누에고치가, 우리 서울에도 잠실이 있잖아요. 수원에도 잠실이 옛날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누에고치가 이제 그러니까 누에가 이제 뽕잎을 먹고 이렇게 살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입에서 이제 실을 내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고치를 만들잖아요. 고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겉에서 보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미동도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죠. 그래서 변태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마어마한 변태를 시도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날개를 만들어내고 고치를 뚫고 나와가지고 헐헐 날아가잖아요. 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한 거죠. 그러나 뚫고 나와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치를 달고 다니지 않잖아요. 태에서 편안함에서 태를 버리고 나와서 자생하고, 고치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계란도 닭이 그 껍질에서 있을 때는 비교적 안전하죠. 안전하고 안전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줄탁 동치 하잖아요. 그 안에서 깨려고 하고 어미닭이 깨주면 거기서 팍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껍질을 달고 다니지 않잖아요. 껍질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만 계속 종사할 수 없다. 결국은
퇴직하고 나오잖아요. 퇴직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공공기관의 그 어떤 울타리, 계란 껍질이라든가 엄마 태라든가 고치라는 게 없어요. 이제 달고 다닐 수도 없어. 결국 스스로 삶을 영위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골 탈퇴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라 약해져 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오늘은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 포함해서 가 이제 사기업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